벌써 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나가면 신선한 이런 그 물이 올라가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은 이제 아직은 시기가 이릅니다만 올해 고추 농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먼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고추 농사 처음 짓는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지어 오신 분도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야지 농사가 잘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또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이 한국의 토양은 카올리나이트라고 하는 늙은 화강암 계열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본질적으로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교질물의 함량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이 점토의 함량, 이거 자체가 CEC 함량, 즉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하는 그 토양 비옥도 자체가 낮다는 얘기죠. 실내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이 보통 한 뭐 7, 8 정도, 일본도 5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냐, 뭐 한 2 정도 이렇게 봅니다. 뭐 2.2 이렇게. 그래서 이런 토양의 흙만 가지고는 어떤 다른 부분의 자재가 투입되지 않고는 농사를 하기에 굉장히 척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양질의 유기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무조건 뭘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넣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땅을 버리게도 될 것이고 또 효과가 없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아주 양질의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그래서 퇴비를 얘기하고 거름을 얘기하고 늘 예전서부터 그랬죠. 이 토양 자체가 만약에 CEC 함량이 굉장히 높은 토양이라면은 굳이 그런 걸 넣어줄 필요도 없이 농사가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이런 밀림지대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그냥 되는 거죠. 또 뭐 캐나다 남부나 이런데 그 부식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땅들은 굳이 뭐 유기물, 퇴비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토양 조건에서는 반드시 양질의 유기물이 투여가 돼야 된다,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비옥한 토양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러면 비옥한 환경 토양 조성을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토양 비옥도와 관계돼 가지고 많은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왕겨, 볏짚,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이 이제 그 은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오래 갈 수 있는 유기물이 있는 반면에 금방 사라지고 금방 부숙돼서 금방 토양에서 없어지는 이런 유기물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유기물을 넣어주더라도 오래 가면서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기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톱밥 계통 또는 뭐 우두칩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좀 질긴 리그닌 성분이 많은 이런 자재를 넣어줘야지 그것이 오랫동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볏짚 같으면 뭐 3개월이면 없어지고 뭐 이런 소똥도 마찬가지고 뭐 보통 뭐 5, 6개월, 1년을 쓰면 이제 다 사라진다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300평당 우리가 늘 이렇게 산화되고 용탈되고 이렇게 해서 작물이 빨아먹고 해서 없어지는 이런 유기물의 함량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으면은 농사도 어렵고 제대로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얻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이제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퇴비나 거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런 좋은 자재를 가지고 만든 거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농협에서 나오는 뭐 우리 보조 사업으로 나오는 뭐 2,000원짜리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친환경 하는 분들은 특히나 절대 싸다고 해서 이런 자재를 쓰지 마시고 충분히 검증되고 또 아주 그 양질의 유기물이 많은 풍부한 그런 좋은 거름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거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요. 이 유기물을 이용한 이 친환경 이 퇴비도 우리가 몇 가지가 많이 있죠. 지금 등록된 것만 해도 뭐 다 뭐 손으로 세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 여기 보면 이제 흑사랑, 뭐 균배양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토곡이나 박사탭이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양질의 유기물을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런 자재들을 이제 써주시는 게 좋고 이런 자재들을 먼저 토양에 충분히 넣어줬을 때는 토양 비옥도가 일단 올라갑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퇴비뿐만 아니라 이 토양에는 토양 산도라는 게 있죠. 토양 산도를 우리가 못 맞추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곤란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토양 산도 해서 이제 토양의 그 산도를 중요시하는데 이 토양 산도를 교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로 우리가 석회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센터에서도 그러고 일단의 그 이런 유기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강사들도 이 석회 시험을 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센터에서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해서 이 산도가 예를 들어서 5.5 이하가 된다. 그리고 혹은 또 뭐 아주 알칼리해 가지고 뭐 7.5 이상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토양 교정을 산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석회를 가지고
산성일 경우는 석회를 가지고 알칼리 혹은 중성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이 석회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석회는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기농에서는 석회를 단용으로 시용을 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토양이 이런 좋은 양질의 퇴비를 넣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토양 산도는 스스로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처음 농사를 짓든지 혹은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짓지 않아서 토양이 산도가 낮다면은 그럼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회를 시용하는 게 또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친환경적인 유기적인 이런 농업은 단시일 내에 그걸 높여줄 수가 없어요. 또 단시일 내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토양을 비옥하게 갖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 2년은 어쨌든 이 토양 산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면 이건 이제 교정을 하고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높다 이러면 이제 황을 가지고 좀 산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낮다면은 즉 산성이라면은 석회를 가지고 교정을 해줍니다. 석회 고토 또는 뭐 폐화석, 소석회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쓸 때는 미리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재를 써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석회 고토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석회 고토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소석회나 혹은 이제 뭐 폐화석이나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석회 함량은 뭐 높은데 마그네슘 함량은 낮다. 그러면 굳이 그걸 석회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그런 쓰임새가 있는 석회 성분을 가진 그런 이제 자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석회만 넣어준다고 할 때는 우리 유기농에서는 이제 폐화석을 좀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석회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뭐 인해석이나 또는 석회 고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뭐 만약 토양 산도가 높다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유황이 들어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해서 토양 산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 내용에서 부숙 유기질 비료 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또 유기질 비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탭이라고 하는 것은 부숙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는 것들이 탭이고,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 사실 양분 공급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부분의 유기물은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분 공급이다. 그래서 기비로 이렇게 넣기 위해서 비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유기질 비료다. 여기에는 이제 뭐 저런 유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만 그 외에도 좀 함량이 높은 고함량의 그 양분을 가진 비료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그런 비료들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광어 플러스나 이런 것들, 삼총사 트리플 갤럭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양분을 토양에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요. 퇴비만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농사가 이제 다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지었다 이러면은 그 안에는 아마 일정 부분 고추에게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밑으로도 용탈이 됐을 것이고, 또 식물체가 빨아먹어서도 또 이제 없어졌을 것이고, 또 이제 공중으로 이제 산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천매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 성분을 이렇게 집약해서 이 탄소 농법으로 우리가 이 탄소를 많이 잡아주는 그런 바이오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 아주 굉장히 이 비옥한 그런 토양으로 바꿔주는데 굉장히 간접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특히 이제 천배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산성화되어 있는 땅이나 알카리화되어 있는 땅을 중성으로 아주 빨리 바꿔줍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써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천배암을 쓰라는 이유가 뭐 비싸고 뭐 이러니까 뭐 안 써도 됩니다만 이걸 쓰게 되면은 안 쓴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다량의 그런 뭐 수십 종의 미네랄도 들어있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 같은 것도 우리가 300평에 20kg 정도를 넣으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이런 미네랄, 이런 미량 요소를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재들을 사용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미리 경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시용을 하고 그러고 농사를 지을 이제 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들도 뭐 쓰는 이런 거름들 또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서 또 활용 가치가 있고 유기농을 하는데 특히 필요한 자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특히 할 경우에 옆면 시비만 하느라고 굉장히 고달프고 참 애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 방제 횟수를 참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요새 자재들이 이 토양에다가 넣는 자재들이 친환경적인 이 인증을 받은 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험해보고 써본 결과 이 미생물을 활용한 이런 자재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나옵니다. 유기농업 자재의 백강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토양 속에 이것을 이제 뿌리고 로타리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 토양 속에 있다가 수분과 함께 수분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 작물체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지만 토양 속에 있는 기존의 작년도에 월동했던 벌레 알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벌레의 뭐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가 단백질을 파괴해서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멸시키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작년도에 토양 중에 이렇게 많이 잔존해 있던 그런 벌레들의 군을 없애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사를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양 경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퇴비도 뿌리고 뭐 이렇게 자재를 넣었을 때 이것도 300평당 요게 1kg인데 요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고추에 못 해보고 작년도에 8월 달에 이것을 제가 사가지고 배추에 적용을 해봤는데 배추에 벌레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한 70% 정도? 이런 경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점은 또 정식을 하고 나서 고추 위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술술 얹혀주면은 물론 뭐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파리에 뭐 비가 오면 다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고추 밑에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작은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고추 나무에
붙어 있다가 거기에 총체벌레나 진딧물이 붙게 되면은 그런 충들의 단백질을 파괴해서 이 녹이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여기 뭐 전화번호가 어디 있나? 여기 전화번호가 이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내가 이거 따로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하도 뭐 백강탄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토양을 우리가 이제 이 조성할 때 충분히 넣어줘야 될 이런 자재들,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양질의 자재를 넣어줌으로써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그런 밑바탕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 주시고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담식 토착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이것을 점적 호수를 깔고 충분히 관주를 하는 그런 일이겠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수학 포장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